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입에서 북한 핵무기의 구체적 수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또 김정은과의 연내 미북 공식회담 추진 의사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그런 일, 즉 핵무기 보유가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됐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김정은이 그 무기를 갖게 됐으니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 정권을 압박해온 미국 정부의 기존 방침과 달리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사실상 공식 인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김정은 정권과 타협하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트럼프의 북핵 발언이 전해진 뒤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600mm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남 타격용 무기입니다. 국민의힘 유영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숫자가 57개라고 밝힌 후 후폭풍이 거세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핵무기 앞에서는 재래식 전력의 우위는 말장난이다. 공군력이 절대 우위라고 정신승리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지만 북한이 폭격기로 핵무기를 투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미 북한은 핵탄두의 경량화에 성공했고 이를 발사할 발사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600mm 방사포는 사정거리가 400km가 되기 때문에 휴전선 부근에서 발사하면 우리나라 전역이 사정권이다. 이 방사포로 핵탄두를 발사할 경우 사전에 이를 탐지해서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유영아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경우에도 철통 같은 방위태세로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국방은 말로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가 저들보다 더 강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밖에 없다. 강한 억제력만이 북한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든지 최소한 전술 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적의 선의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원래 조폭은 하나를 양보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자신보다 힘이 센 자에겐 한없이 비굴하다. 불량스러운 조폭 국가인 북한도 우리가 저들이 도발했을 경우 생존이 어려울 만큼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만 감히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만 한반도 비핵화를 노래할 수는 없다. 국가의 생존 앞에서는 낭만이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한다. 기정사실이 된 북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유영아뿐만 아니라 다른 야권 정치인들이나 안보 전문가들로부터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의 안규백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을 통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했습니다. 안규백은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는 없다. 미 전술핵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 핵우산 제공을 확실히 받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안규백이 말하는 미국 핵우산 제공은 미일 관계처럼 상호 간의 확고한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최소한의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미국 트럼프 정권 사이에 그런 신뢰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 현실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트럼프의 노골적인 불만 표시와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 한미동맹의 디커플링 우려 확산 등 높아지는 안보 불안이 아닙니까? 한미관계가 전통적인 혈맹에서 점점 멀어지고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갈수록 차가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장도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도 없이 막연히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기대는 것이 우리 국민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과연 줄여줄 수 있을까요?
북한 3대 세습 공산 독재 정권의 핵무기와 미사일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무섭게 다가오면서 이런 국가위기 사태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대 좌익 정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 독재 정권에 돈을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일기 좌파 정권인 김대중 정권은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욕심과 맞물려 김정일과의 평양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정일 정권의 불법적이고 비밀리에 거액의 뇌물을 상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정몽원의 현대그룹은 골병이 들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몽원은 의문의 최후를 맞았습니다. 훗날 노무현 정권 시절 만들어진 대북 불법 송금 특검이 공식적으로 밝힌 김대중 정권의 대북 뇌물 금액만도 4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달러당 1,400원 기준으로 한다면 약 6,300억 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일에 건너간 김대중 정권의 실제 불법 대북 송금액은 특검이 발표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후 최악의 체제 위기인 고난의 행군을 1990년대 후반 겪고 있던 김정일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 비밀리에 건네준 막대한 현금 지원에 힘입어 결정적 위기를 넘겼습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뒷돈 중 상당액이 대한민국을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군자금으로 악용됐을 것이라는 것도 최소한의 상식적 판단력만 지닌 사람이라면 명백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좌파 정권이 북한에 보낸 돈 중에는 이런 은밀한 뇌물성 뒷돈뿐만 아니라 합법의 외피를 쓴 우리 국민의 혈세도 많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2022년 9월 공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 때 대북 차관 명목으로 소위 합법적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에 넘어간 대한민국 국민 세금은 9억 3,300만 달러, 역시 달러당 1,400원으로 환산하면 약 1조 3,062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 가운데 상환기간이 도래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북한 정권의 배째라로 상환받지 못한 금액이 원리금과 지연배상금을 합쳐 2022년 당시 벌써 6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제공받은 차관 상환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 만기가 뒤에 돌아온 다른 대북 차관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을 것입니다. 결국 원금만 하더라도 1조 3천억 원가량을 고스란히 대북 차관 형식으로 북한 독재 정권에 바친 것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두 좌파 정권이었습니다. 그럼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차관 형태로 합법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거액의 돈이 과연 식량 차관, 자재장비 차관, 경공업 원자재 차관 등 원래 명목에 서였을까요? 북한 체제와 정권 특성을 감안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 혈세에서 나간 대부분의 그 돈들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북한 정권의 군비 확충을 통한 대한민국 안보 위협 정대와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 전체주의 집단 특권층의 배를 불리는데 전용됐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게다가 좌파 정권들은 북한 정권에 무슨 빚이라도 지고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는지 돈은 돈대로 대주면서 세계 최악의 반인권적 독재 정권의 저자세로 쩔쩔 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비굴한 행태는 상식을 가진 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북 거액 불법 송금의 정점인 김대중은 생전에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으며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것은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노무현 역시 워딩은 김대중과 다소 다르지만 북한 핵 개발을 경시하는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 당시 북한 정권에 어떤 굴종적 태도를 취했는지도 기억에 생생할 것입니다. 전남 광주 지역 출신으로 현재 구독자 32만 명인 유튜브 채널 하경숙의 아침TV를 운영하는 하경숙 대표가 있습니다.
자신을 전라도 아짐이라고 표현하고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하경숙은 상당수 호남 출신처럼 지방과 지역 분위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상당 기간 김대중을 열렬히 지지했다가 김대중의 실체를 점차 알게 되면서 미망에서 깨어난 호남 우파 가정주부 유튜버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8월에 하경숙의 아침TV 하경숙 대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경숙은 과거 전라도의 신이 되어버린 김대중이란 제목의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이솝 우화를 덜먹이면서 북한에 많이 퍼주면서 북한을 달래서 평화통일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하니까 김대중은 염려 말라, 내가 보증하겠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나? 우리는 머리에 핵을 이고 있다. 북한은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하고 있고 오물풍선을 엄청 보내고 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김대중은 책임지겠다고 했다. 최소한 김대중이 죽고 없으니 그의 자손이라도 그의 지지자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하경숙은 또 8월 23일 최근 공개한 북한 핵탄두 57개 김대중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민주당 거시기들 총사퇴해야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서도 북핵과 관련된 김대중의 심각한 잘못을 질타하고 김대중을 떠받드는 현 집권 세력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또 전북 출신으로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 국제부장, 사회부장 등을 지낸 뒤 정치인으로 변신한 하종대 국민의힘 경기도 부천병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아일보 내 후배이기도 합니다. 하종대는 하경숙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김대중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뚜렷한 자유우파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하종대는 트럼프 발언 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핵을 보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이제 모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동안 북핵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들도 모두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미북 대화나 협상을 하더라도 김정은의 핵보유 핑계거리만 늘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로 이어질 뿐 북한이 핵보유를 포기하는 상황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먼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왕조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압박 및 대남 적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이제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핵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은 핵보유밖에 없다. 우리가 제조하던 남이 제조했던 핵위협과 핵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핵대응밖에 없다. 재래식 무기가 세계 1위인들 핵 없는 나라는 핵보유 국가 앞에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이렇게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글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왈 북한은 57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단다. 이 말은 북핵 인정이라는 것인데 햇볕 정책으로 돈 줘서 핵 만들게 한 니들이 책임져야지. 북한 핵미사일이 정말 수십 개라면 죽은 DJ가 되살아나 책임질 수 없으니 DJ를 신으로 모시는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북핵 57기를 세계가 인정했는데도 민주당을 지지하냐? 이런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대 좌파 정권이 저지른 해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주적인 북한의 전체주의적 세습 독재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군자금 지원은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이적행위입니다. 한날에 공직을 맡은 사람들의 행동 중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저런 짓을 저질렀다면 최소한의 국가관이 작동되는 제대로 된 나라라면 국가 반역죄로 엄중히 단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핵 위협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그런 심각한 이적 행동을 한 전직 좌파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이 여전히 적지 않은 국민들과 그들을 핵심 지지 기반으로 하는 좌익 정당에서 거의 신흥종교 교주 수준의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나라인 만큼 앞으로 3기 좌익 대통령 문재인, 4기 좌익 대통령 이재명도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비슷한 대접을 받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번 양보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등 좌익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이야 자신들이 선택한 대통령이니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좌익 정권의 대북 퍼주기식 굴종적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해 그들을 선택하지 않은 상당수 한국 국민들은 왜 이런 섬뜩한 일을 같이 겪어야 합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인들은 그동안 오랜 남북 휴전 상황에서도 적어도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우파 정권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최악의 사태까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절박한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도와준 자들, 북핵 문제 위험성을 애써 외면하거나 평가절하한 자들, 특히 우리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주적인 북한 정권에 군자금을 제공한 자들이 저지른 짓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모든 국가반역적 이적 행위의 총체적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를 막고도 뒤늦게라도 마땅히 거쳐야 할 그런 후속 조치조차 취하지 못하는 나라라면 그건 국가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 칼럼이었습니다.